저는 뭐 성동 격서 전략이라고 봐요. 네.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실질은 동쪽 치는 게 아니라 서쪽을 치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대신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를 엮어가지고 같이 단일화 프레임으로 해서 같이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저런 공격을 왜 하느냐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아들 얘기 자꾸 여기에 끌려 들어가면은 도움될 게 없잖아요.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는 또 이준석 후보 쪽에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준석 후보가 직접 자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 지금 조금 전 김재원 비서실장이 언론에서 한 얘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재원 실장은 나름대로 어떤 경로 통해선가 듣긴 들었고 근데 이준석 후보는 절대 얘기 안 한 것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왜 이게 전혀 뭐 별로 이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이 말이 저는 상위하잖아요. 서로 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단일화로서 워낙 말들이 많았다고요. 지금 사실상 끝났어요. 아까 윤 대표님 말씀 많이 끝난 단일화인데 여전히 그 단일화에 의지하는 일각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제가 추정컨대.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참모들이 좀 많겠어요. 거기 선거 기구, 뭐 선거 요원들이 많을 텐데 그 경로가 복잡하게 얽히고 지휘 체계들 안 쓰면서 그런 네. 얘기가 어떻게 들어간 것 같아요. 김재원 실장한테. 후보들을 거치지 않고 김문수 후보를 거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양두구육 시즌2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글을 올렸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양머리 걸고 개고기를 팔던 이준석 후보님 단일화 절대 안 한다지만 결국 후보 포기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 부패, 갈라치기 연합 확신합니다. 양두구육 하려다가 또 토사구팽 당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안 한다 해도 할 거예요 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의아한 게 윤영걸 대표님. 네.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는 뭐 아들 뭐 발언 공방 그게 지금 한창인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를 쓱 꺼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죠. 저는 뭐 성동 격서 전략이라고 봐요. 네.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실질은 동쪽 치는 게 아니라 서쪽을 치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대신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를 엮어가지고 같이 단일화 프레임으로 해서 같이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저런 공격을 왜 하느냐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아들 얘기 자꾸 여기에 끌려 들어가면은 도움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안 할 거거든요. 네. 단일화 이제 사실상 끝났어요. 네. 근데 저렇게까지 단일화 프레임으로 자꾸 양두구육 이준석 후보가 잘 쓰는 말이죠. 저 용어까지 써가면서 하는 거는 그 김문수 후보가 어부질이 없는 거를 막겠다. 뭐 이래서 단일화 프레임을 네. 계속 저렇게 들고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저는 타격은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저수지까지 될지 과거에 1997년도에 이인재 후보가 얻은 표는 500만 표 가깝고 네. 득표율로는 20%를 얻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 10% 내외거든요. 500만 표가 어떻게 보면 택도 없죠. 네. 그 절반도 안 돼요. 저수지가 될지 저수지가 돼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끌어목고 네. 김문수 후보를 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이준석 후보의 파워가 조금 약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 혐오 발언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찌그러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은 되지만은 어느 정도 더 뒤집기는 조금 여력은 좀 딸리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두 분이 공통적으로 저수지론이 글쎄 과연 먹히겠느냐라는 이 다소 좀 회의적인 입장을 지금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글을 올린 거는 결국 성동격서 아니겠느냐. 이거 말고 이거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취지의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또다시 망상의 늪에 빠지셨군요. 헛것이 보이면 물러나실 때가 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절대 아닙니다. 라고 받아쳤는데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실장이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어제는 또 진성범 의원을 통해서 토론을 하자라는 제의가 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녁 9시에 이준석 후보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또 연락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막판에 장소를 변경하던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또 조금 있으니까 회동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것이 이준석 후보 측의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생각의 흐름의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는 또 이준석 후보 쪽에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뭘 알고 또 갑자기 또 이 글을 쓴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준석 후보가 직접 자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 지금 조금 전 김재원 비서실장이 언론에서 한 얘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며칠 전부터 계속 공개 유세 일정으로 다녔기 때문에 전혀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실제 그럴 수 있는 의원회관에서 만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난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신성범 의원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난 소통 전혀 없었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창일 교수님 지금 상황이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 TV 토론 발언 갖고 막 싸우다가 갑자기 단일화를 들고 나오나 싶었더니 그럼 단일화가 되는 거야 싶다가 또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진실이 뭘까요? 단일화 논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김재원 실장은 아마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을 거예요. 전혀 네. 듣지 않고 저렇게 얘기를 할 리는 없을 거잖아요. 뭔가 연락이 왔다는 그런 어떤 뉴스를 들은 거예요. 네. 정보를 들은 건데 그게 잘못된 정보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얘기 안 했다고 할 리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실장은 나름대로 어떤 경로 통해서인가 듣긴 들었고, 근데 이준석 후보는 절대 얘기 안 한 것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왜 이게 전혀 별로 이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이 말이 저는 상위하잖아요. 서로 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단일화로서 워낙 말들이 많았다고요. 지금 사실상 끝났어요. 아까 윤 대표님 말씀 많이 끝난 단일화인데 여전히 그 단일화에 의지하는 일각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제가 추정컨대.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참모들이 좀 많겠어요. 거기 선거 기구, 선거 요원들이 많을 텐데 그 경로가 복잡하게 얽히고 지휘 체계들을 안 쓰면서 그런 네. 얘기가 어떻게 들어간 것 같아요. 김재원 실장한테. 후보들을 거치지 않고, 김문수 후보를 거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혀진 거고 이 후보도 전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준석 후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네. 단일화 들어서 그만큼 마지막까지 기대를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하나의 모습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윤여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일화는 배가 떠난 지 한참 됐다고 봐요. 한참 됐다. 상대방 항구에 벌써 도착해서 끝났습니다. 왜 김재원 비서실장이 저 얘기하겠어요? 저분도 정치 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단일화라는 말의 프레임입니다. 단일화라는 말이 나올수록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이준석 후보가 이 선거 초창기에는 저 한동훈 후보, 한덕수 총리 나오면서 네. 그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가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준석 후보가 한 15% 정도 그 지지도를 예상했거든요. 근데 10%도 안 나오고 7%, 8%, 많이 나오면 10% 겨우 했는데 지금도 단일화 얘기 나올수록 이준석 후보 관심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김재원 비서실장이 단일화를 얘기를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선거 전략으로 하나로 이준석 후보 앉아 있는데 위에서 머리 누르는 거죠. 더 앉아. 무릎 꿇어 하고서 누르는 걸 전략을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 발언 논란으로 이재명 후보랑 이렇게 약간 이 대립 구도가 명확해지는 과정에서 김재원 비서실장이 이 사실상은 이 더 물밑으로 수면 아래로 머리를 밀어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진실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 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오늘 만평이 뭐가 있었냐 같이 볼까요? 이런 만평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여기 보면 1번 이재명입니다. 네, 그 옆에는 이준석 후보 같죠. 굉장히 열받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일화 할 거지? 할 거잖아. 그지? 할 거면서 진짜 내가 볼 때 확실히 할 것 같은데 할 거지? 진짜 안 해? 하면 남자 아닌 걸로 해. 그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준석 후보.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계속해서 옆구리 찌르면서 단일화 하는 거 아니야. 할 거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단일화가 이슈가 되는 건 6월 3일 대선 때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